장취산 일행을 태운 원양선박은 남쪽으로 여루를 항해한 끝에 장강 하구에 도착했다. 일행은 거기서 강선으로 갈아타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마흔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않은 유연주는 그새 장무기에게 정이 들어 무척이나 귀호했다. 일행은 며칠 동안 항해하다 안위성 동릉면 부근 동간산 기슭의 작은 마을 곁에 닻을 내렸다. 해질 무렵 어른들 이야기가 재미없었던 장무기는 혼자 선실을 나와 뱀머리에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부둣가에 웬 늙은 거지가 뱀 2마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이 보였다. 빙하도에는 뱀이 없었다. 태어나서 뱀을 처음 본 장무기는 신기하기도 하고 거지와 놀고 있는 뱀이 신기하기도 했다. 장무기가 보고 있는 것을 의식했는지 늙은 거지가 뱀과 함께 묘기도 보여줬다. 그 모습이 재미있었던 장무기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러자 늙은 거지가 장무기를 보며 내려와서 같이 놀자고 손짓했다. 장무기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발판을 건너 무트로 내려갔다. 늙은 거지가 등 뒤에서 커다란 포대자루를 꺼내더니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장무기를 꼬드겼다. 포대자루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했던 장무기는 머리를 포대자루에 넣어 보았다. 그때 갑자기 늙은 거지가 장무기를 포대자루에 밀어 넣었다. 그 순간 장무기가 비명을 지르려고 했다. 늙은 거지가 재빨리 그런 장무기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선실 안에 있던 유연주와 장취산의 예민한 귀는 그 작은 소리를 포착했다. 두 사람은 즉시 갑판으로 뛰어나왔다. 함께 이야기를 하던 은소소도 유연주와 장취산이 급하게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뒤늦게 갑판으로 나왔다. 그때 은소소가 본 것은 발버둥 치는 포대자루를 들고 있는 늙은 거지였다. 늙은 거지는 유연주 일행이 갑판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멈추라고 소리쳤다. 원래 계획은 장무기를 납치해서 요구사항을 전달할 생각이었지만 들켜버린 이상 계획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늙은 거지는 포대자루를 찢고 장무기의 등짝도 찢었다. 그리고 한 손에 검정 구렁이의 머리를 잡고 장무기 등짝 가까이 가져가 위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은소소가 은침을 날리려고 하는데 유연주가 급히 말렸다. 늙은 거지 손에 있는 검정 구렁이는 칠리성이라는 독사로 매우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이었다. 늙은 거지를 죽이고 해독약을 뺏는다고 해도 어린 장무기의 체력으로 그 시간을 버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유연주는 원하는 것이 뭐냐고 늙은 거지에게 물었다. 그러자 늙은 거지는 배를 50척 이상 뒤로 물리라고 했다.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유연주가 닻을 내린 쇠줄을 잡고 힘을 주자 50근 남짓한 육중한 닻이 수면 위로 치솟았다. 장취사는 기다란 장대로 부둣가를 밀어 배를 50척 뒤로 물리고 강변 기슭을 찢고 배를 세웠다. 한 손으로 50근이 넘어 보이는 닻을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유연주를 본 늙은 거지는 안심이 안 되는지 거기서 10여 척을 더 뒤로 물리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10여 척을 더 물러난 다음에 유연주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늙은 거지는 개방에 이름 없는 거지라고 했다. 유연주는 개방 방주 사화룡 같은 일세의 영웅 밑에서 어떻게 저런 비열한 자가 있을 수 있을까 의아했다. 그때 은소소가 코웃음을 치며 언제부터 무산방 소속 한호삼이 개방 소속이 되었냐며 핀잔을 줬다. 그 말을 듣고 한호삼은 깜짝 놀랐다. 은소소는 한호삼을 향해 감히 무산방 따위가 천은교와 무당파를 상대로 이따위 짓을 하고도 살아남기를 바라냐고 일갈했다. 사실 한호삼이 자신을 개방 소속의 거지라고 속인 것도 은소소의 말처럼 무산방은 결코 천은교나 무당파의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산방 방주 매석견의 외아들이 사손한테 죽었다. 아무리 작은 방이라도 방주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갚지 않을 수는 없었다. 한호삼은 당장 장무기를 돌려주지 않으면 방주를 비롯해서 무산방에 소속된 전부를 죽이겠다는 은소소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손의 행방을 물었다. 은소소는 입안에서 빙화도라는 말이 맴돌았지만 끝내 모른다고 말했다. 유연주는 석 달 후 무창성 황학루에서 영웅대회를 열 것이니 그때 와서 12곡직을 가리고 지금은 아이를 놓고 그만 가라고 했다. 그러나 한호삼은 사손의 행방을 가르쳐줄 때까지 장무기는 자기들이 데리고 있겠다고 했다. 그때 갑자기 배 위에서 수부 한 명이 물에 빠졌다. 연이어 또 한 명이 물에 빠지면서 물보라가 일었다. 그 순간 은소소가 비명을 지르며 여보 왜 때려요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일어난 소동에 한호삼의 시선이 그쪽을 향했다. 처음에 유연주와 장취산도 무슨 일인가 했지만 이내 은소소의 뜻을 알아차렸다.
유현주는 한호삼의 시선이 물보라가 있는 쪽으로 향하는 그 짧은 순간에 장검을 뽑아 한호삼을 향해 날렸다. 유현주의 손을 떠난 장검은 그대로 독사의 머리를 잘라버렸다. 그러면서 한호삼의 손가락 4개도 함께 날려버렸다. 유현주가 장검을 날릴 때 장취사는 한 손으로는 들고 있던 장대를 강바닥에 찍으면서 그 탄력으로 몸을 날리고 한 손으로는 밧줄을 날려 한호삼의 상체를 휘감아 끌어당겼다. 한호삼은 손가락이 잘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장취산이 날린 밧줄에 걸려 강 쪽으로 몸이 날아갔다. 장취사는 공중에서 그 탄력을 이용해 부둣가 쪽으로 날아갔다. 그렇게 공중에서 한호삼을 만난 장취사는 오른손으로 장무기를 끌어안으면서 왼손으로 한호삼의 가슴에 일장을 날렸다. 멀리 튕겨져 날아간 한호삼은 몇 번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더니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장무기를 구한 일행은 며칠 뒤에 관자탄에 도착해서 배를 정박했다. 배가 정박하자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살펴보니 주변에 있던 2사람이 말을 타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몸놀림을 봐서는 아마도 무림인 같았다. 유현주는 혹시 모르니 그냥 밤에 떠나자고 했다.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강변을 따라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갑판에서 주변을 살펴본 유현주는 은소소에게 선실로 들어가서 무기를 보호하라고 했다. 은소소는 의아해서 왜 그러냐고 유현주에게 물었다. 그러자 유현주는 저쪽 나무숲 속에 칼빛이 번뜩거렸다며 누군가 내복해 있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갈대숲에는 적선이 숨어 있다고도 했다. 은소소가 즉시 기감을 확장시켜 봤지만 별다른 이상을 감지할 수 없었다. 유현주는 무당의 둘째와 다섯째가 인사드린다며 내공을 실어 허공을 향해 외쳤다. 그러자 갈대숲에서 작은 배 6척이 나왔다. 그와 동시에 나무숲에서 검은 옷을 입은 괴한 10명이 나와 이쪽을 바라봤다. 은소소는 속으로 유현주의 무공에 탐복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작은 선박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말이 없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유현주가 아뿔싸 큰일 났구나 하더니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유현주는 물속에서 이쪽을 향해 오고 있는 4사람을 발견했다. 아마도 그들은 배 밑에 구멍을 뚫어 배를 침몰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라 판단한 유현주는 물속에서 그들을 잡아다 배 위 갑판으로 던져 올렸다. 갑판 위로 던져 올려진 4명의 괴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유현주는 명문정파의 제자로 고문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그대로 그들을 자기들 배로 던져버렸다. 그런데 잠시 후에 화답이라도 하듯 뭔가가 유현주가 탄 배를 향해 날아왔다. 유현주가 그것을 보고 뭔가 하다가 아차하고 놀랐다. 그것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쓰는 어포였다. 그런데 지금 날아오는 어포에는 폭약을 평소보다 많이 넣어서 그 파괴력이 더욱 강했다. 어포가 배 위 여기저기서 터지는 바람에 방향타 키가 부서져 버렸다. 타고 있던 배가 방향키를 잃고 그 자리를 빙글빙글 돌자 유현주와 장취산 부부는 적선으로 옮겨갔다. 적선에 내려앉은 4사람은 즉시 작은 선박에 타고 있는 적들을 제압하고 배를 장악했다. 그런데 은소소가 비명을 질렀다. 살펴보니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마도 적들이 어포를 날림과 동시에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에도 구멍을 뚫어 놓은 것 같았다. 그리고 침몰하는 배는 자기들이 장악한 배뿐 아니라 다른 5척도 마찬가지였다. 아마도 적들은 유현주 일행이 상륙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유현주 일행은 되도록이면 싸움을 피하려고 한 것이었지 싸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경공을 써서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있는 나무숲으로 내려섰다. 그러자 괴한들은 반달 형태로 일행을 포위하듯 마주 섰다. 그러고는 갑자기 칼을 땅으로 내리며 길을 터줬다. 유현주는 무슨 꿍꿍이 속인지는 몰라도 길을 터주니 일단 걸어서 포위망을 나갔다. 그리고 뒤이어 장취산이 나가려고 하자 괴한들은 다시 칼을 들어 올리고 장취산 부부를 중심으로 원을 만들어 완전히 포위해 버렸다. 포위망을 벗어났던 유현주가 그것을 보고 몸을 공중으로 날려 다시 포위망 안으로 들어오면서 괴한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유현주가 한 괴한의 손에서 칼을 뺏으려고 괴한의 손을 잡았다가 황급히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났다. 유현주는 손에서 전해지는 감촉으로 상대방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었다. 그때 괴한 넷이 합공을 해왔는데 그 초식이 곤륜검법이었다. 유현주는 그것을 가볍게 받아내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곤륜파 친구들이냐며 인사를 했다. 유현주와 괴한들 사이에는
너무나 큰 실력 차이가 있었다. 유연주가 날아오는 칼을 가볍게 내공을 써서 떨어뜨리고 있는데 한 괴한이 내공으로 맞서다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 괴한이 유연주에게 맞서온 내공이 아미파의 것이었다. 초식은 남의 문파 것을 따라할 수 있지만 내공은 각 문파마다 수련 방법이 달라 그 특징을 속일 수 없었다. 괴한들은 더는 유연주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두 도망쳤다. 그때 유연주가 등 뒤에다 대고 골륜파 장문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소리쳤다. 옆에서 보고 있던 은소소는 저들 모두는 여자라고 알려줬다. 그러자 유연주도 저들 모두는 아미파 소속의 3대 제자 학렬쯤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은소소가 왜 아미파라는 것을 알면서도 속아주는 척하냐고 물어봤다. 장산봉은 늘 제자들에게 자기는 아미파를 창시한 곽양 여엽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강호에 나가거든 사부의 예정을 생각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면 아미파 제자들은 다치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평소에 무당파와 아미파는 사이가 좋은 편이기도 했다. 그러니 알면서도 속아준 것이었다. 장취사는 아미파의 목표가 우리 부부인 것을 보면 아미파도 사손에게 원한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연주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했다. 사손이 일으킨 대사건 중에 멸절 사태에 친오빠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사손도 아미파 장문인의 친오빠라는 것을 알았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멸절 사태가 출가하면서 법명을 사용한 이유로 우리민 중에 멸절 사태의 출가 전 이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다 보니 사손도 멸절 사태의 출가 전 집인 것을 모르고 사고를 쳤을 것이다. 장취상과 은소소는 근심이 컸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미파 장문인과 원수를 졌다는 게 안 그래도 상대해야 할 적이 많은데 이제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아미파까지 적대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20여 척 걸어가니 나무에 말 3필이 묶여 있었다. 거기에는 배를 침몰시켜 미안하다며 사죄의 의미로 말을 준비해 놨다는 쪽지가 있었다. 4사람은 말을 타고 무당산을 향해 달렸다. 며칠이 지나 일행이 알육진에 도착했을 때 앞에서 사람들이 황급한 표정으로 뛰어왔다. 그러면서 어서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유연주가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마을에 몽골군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있다고 했다. 유연주가 몇 명이나 되냐고 물었더니 10명 정도라고 도망치던 사람이 일러줬다. 무당치렵은 평소에도 원나라 군사들을 매우 싫어했다. 스승인 장산봉은 평소 싸움을 싫어해서 웬만하면 대화로 해결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원나라 군사들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였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길을 가다 원나라 군사들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숫자가 많으면 할 수 없이 피해갔지만 소규모 부대면 반드시 뒤쫓아 몰살시키곤 했다. 유연주와 장취사는 그대로 마을을 달려나가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원나라 군사들을 처리했다. 은소소도 도망치는 원나라 군사들을 쫓아 죽였다. 원나라 병사들이 무공을 모르는 일반인이라 이들 생각에는 어린 장무기보다 약할 것 같았다. 그래서 3사람 중 누구도 장무기를 보호하지 않고 원나라 군사들을 죽이는 데 집중했다. 부모와 큰아버지가 원나라 군사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구경하며 장무기는 손뼉을 치면서 응원했다. 그런데 장무기 근처에 쓰러져 있던 병사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장무기를 납치해서 말을 타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장무기의 비명을 듣고 3사람 중 가장 무공이 높은 유연주가 경공을 사용해서 가장 먼저 달리는 말을 따라잡았다. 유연주는 공중으로 몸을 날려 장무기를 납치해서 달리고 있는 원나라 병사의 등 뒤 심장 부위에 일장을 날렸다. 그런데 그때 원나라 병사가 뒤돌아보며 같이 일장을 날려 유연주의 장법을 맞받아쳤다. 순간 강력한 충격이 유연주를 덮쳐왔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힘 속에 극한의 내력이 실려왔다. 2사람의 충돌로 유연주는 몇 발자국이나 뒤로 밀려나고서야 겨우 몸을 지탱하고 섰다. 그리고 그 원나라 병사는 충격파로 말이 꼬꾸라지자 경공을 사용해 장무기를 안고 내달렸다. 은소소와 장취산이 그 뒤를 쫓았지만 그 원나라 병사의 경공이 워낙 빨라 순식간에 놓치고 말았다. 유연주는 내공으로 충격을 다스렸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추위를 몰아내지 못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